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승부.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승부. 4월도 절반이 흐른 금요일인데요. 한 주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최영일입니다. 총선이 끝나면서 한결 차분해진 분위기입니다만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지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서 진도 7, 규모 6.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현재까지 9명이 숨지고 7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정도 규모의 지진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 더 큰 피해가 걱정입니다. 잠시 후 일본 현지 연결해서 지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20대 총선 화제의 당선인도 만나봅니다. 서울 서초갑 선거구에서 3선에 성공한 이해훈 당선인, 그리고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서 초선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뉴스 정면승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총선이 끝난 뒤 여야 정당들은 체제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데요. 각 당은 모두 새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어서 벌써부터 개파 간의 물밑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새누리당 참패 충격이 여전히 클 텐데요. 그렇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물러나고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로 구성하기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어젯밤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을 했고요. 네. 그게 마지막 최고위원회의가 됐습니다. 네.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의 지도체제는 당분간 비대위 체제로 이렇게 전환하게 됐는데 네. 물론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는 것이 바람직하냐 적합하냐 이런 논쟁이 있습니다. 네. 원유철 원내대표도 공천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경기도 지역의 그 선대위원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랬죠. 이게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서 참패한 책임이 있는 당사자를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주장이 있고 네. 그렇지만은 지금 지도부 공백을 오래 둘 수는 없는 상황이고 또 당장의 대안이 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게 됐는데요. 네. 근데 남은 거는 비대위원들을 구성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원유철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빨리 구성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새누리당 당원에 보면은 비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걸 승인하는 책임은 전국위원회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전국위원회 의장이 이한구 의원입니다. 아하. 이한구 의원은 아시다시피 공천파동의 네. 주역이죠. 핵심 인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책임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한구 의장이 전국위를 주재하기가 참 네. 어려운 상황이고 본인도 원치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사의를 표명했다. 이런 보도들도 전해 오고 있고요. 네. 새누리당의 비대위원회는 앞으로 전당대회가 열려서 새 지도부를 뽑게 될 텐데 그 과정을 관리하게 되고 지금 당장은 총선 그 참패에 대한 사후 수습을 일단 맡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 급하니까 궁여지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비대위가 비상대책위원회니까 결국은 이 말씀하신 대로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관리하기 위한 과도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결국은 중요한 건 대안일 텐데요. 아직 좀 이르다고는 하지만 새 대표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누가 있을까요? 지금 단계에서는 누가 나설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네. 그리고 먼저 시기부터 말씀드리면은 원래 한 7월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요. 정상적이죠. 그렇죠. 그 시기가. 그거를 너무 지금 늦출 수는 없다. 그래서 지금 가급적 당기자라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전당대회라는 것은 전국에서 다 대의원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렇죠. 준비하는데 한 2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대표 선출을 위해서는 시도 단위로 이렇게 경선을 하고 네. 그런 과정도 겪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빨라봤자 6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당대표가 중요한 것은 물론 총선 패배에 대한 그 후유증을 수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다음 내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관리하는 그렇죠. 그 경선 그리고 대선 과정을 관리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나서겠다라고 그 선언한 사람은 유일하게 이정현 의원이 있습니다. 네. 이정현 의원이 그 당선 소감 말할 때 아하.
당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네. 의사를 밝혔는데 총선 전만 해도 최경환 의원이 가장 유력하지 않느냐. 네. 친박에서 최경환 의원을 내세우겠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총선 참패에 그 책임이 있는 친박 핵심 인사가 나서는 것이 지금 거기에 대해 분명히 부정적인 시각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최경환 의원이 나설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비박계 거부감이 덜한 이주영 의원 전 대안으로 해수부 장관이죠. 그렇습니다. 친박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박계 그 인사들도 수용 가능한 인사다라고 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비박계에서는 마땅한 또 후보군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5선 반열에 오른 정병국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외부 인사를 영입을 하자 그런 주장들도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런데 새누리당 대표가 누가 됐냐의 핵심은 총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친박 입장으로서는 김무성 대표 체제를 겪으면서 이 직만큼은 반드시 친박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네. 의견이 자기들이 결집되면은 네. 최경환 의원 카드 다시 내세울 수도 있을 거고요. 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또 이제 비박의 거부감들이 어느 정도 강하느냐. 네. 이제 그런 면들이 앞으로 좀 더 두고 보면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편 더불어민주당도요. 이 비대위 체제로 다시 전환했는데요. 비대위원들을 2기로 새로 임명했더군요. 그렇습니다. 1기 비대위원은 지난번 비례대표 공천 파동 과정에서 모두 사의를 표명을 했죠. 네. 그래서 김정인 대표가 2기 비상대책위원 인사를 마무리했는데요. 이 2기 비대위원도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전당대회라고 표현하지 않고 전국 대의원대회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준비하는 임시 지도부의 성격을 띠고 있죠. 네. 그런 만큼 실무형으로 많이 짜여졌습니다. 네. 유정걸 원내대표 들어갔고 눈엔 인사가 진영 의원이 여기 포함이 네,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다른 비대위원들 보니까 대부분 실무형 그리고 당직을 두루 거친 네. 그런 실무에 강한 인사들이 포진이 됐고 친문재인계 인사는 철저히 배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권 출신도 다 배제가 됐고 온건 성향의 인사들로 강화가 됐는데 이것은 결국 김정인 대표가 자신의 친정체제를 네. 자신의 리더십을 구축하기 위해서 친정체제를 지금 강화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기 비대위는요. 약 3개월간 총선을 이끌기 위해서 이제 김종인 대표가 체제를 꾸려왔고요. 2기는 그렇다면 이제 전당대회를 위한 비대위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뉴스의 핵심이 김종인 대표가 과연 전당대회에서 당권에 도전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김정인 대표 지금 대표직은 갖고 있지만은 그렇죠. 선출된 대표가 아니죠. 맞습니다. 그거는 비대위라는 것 자체가 임시적인 성격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명실상부한 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선출이 돼야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당권을 그걸 계기로 잡느냐라는 네. 건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김정인 대표가 대표 출마하겠다는 거에서 공개적으로 언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어제 오늘 김정인 대표가 말한 내용들을 쭉 보면은요. 네. 수권 정당을 만들겠다. 네. 최적의 대선 후보를 만들겠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당이 과거의 정체성에서 탈피해야 된다. 네. 계속 이런 언급을 해왔습니다. 네. 이런 걸 보면은 김정인 대표가 당권 도전에 틀림없는 뜻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문제는 문재인 전 대표를 비롯한 그 구주류 측이 어떤 네. 태도를 보이느냐. 네. 만약에 구주류 측에서 별도의 인물을 내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를 생각할 수가 네. 있고요. 그리고 김종인 대표의 성향상 만약에 당신 보고 당권 경쟁하라 이러면은 본인이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본인이 추대 형식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추대까지는 아니라도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후보를 내지 않는 그런 방안을 본인은 원할 것 같고요. 지금 단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한 사람은 송영길 당선자는 네네. 이미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아직 명확하진 않지만은 정세균 의원도 네. 눈여겨볼 대상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종로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꺾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정세균 의원 경우는 직업이 대표라고 할 정도로 당 대표, 당 의장 한 두세 차례 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도전할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까 새누리당 말씀 주실 때 대권 주자들도 이번에 많이 좀 낙선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권 도전할 인물도 잘 눈에 안 보이는데 지금 오히려 이 야당 쪽에서는 굉장히 뭐 당권에 도전할 인물들이 많다. 요번 이제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은요. 국민의당도 전당대회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경우에는 창당 이후 6개월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네. 새 지도부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8월 초가 되겠죠. 네. 그래서 한 7월 말 중순 말쯤에 전당대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안철수 천정배 공동대표 체제 아닙니까? 네. 관심은 안철수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라는 그렇죠. 거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국민의당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대통령 후보는 대선 1년 전에 당직을 물러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당원 당규대로 되면은 안철수 대표는 만약에 이번에 당권을 당권을 잡더라도 12월 중순에는 물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럼 뭐 한 4개월짜리.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못 하는 건데 그렇군요. 굳이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가 나서지 않을 거다라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렇지만은 안철수 대표 일각에서는 야 당원 당규 이건 고치면 되는 거다.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로 얼굴로 선거를 치렀고 또 안철수 대표가 빠지면은 호남당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네. 당원 당규를 고쳐서라도 안철수 대표 체제를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측도 있고요. 네. 하지만은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거고요. 당원 당규대로 하면은 그 호남 출신 그런 그 중진 의원들 중에서 누가 네. 대표직에 도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아. 아직 아무도 누가 당권에 도전하겠다라고 선언하지는 않았는데 네. 천정배 대표 뭐 계속 다시 나올 수도 있고요. 박지원 의원 그리고 정동영 당선자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카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19대 국회가 5월 말까지긴 하고요. 그렇습니다. 20대 국회가 6월 1일 개원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제 3당이 생기다 보니까 대권 가도가 벌써 복잡하네요. 복잡해질 겁니다. 앞으로 좀 잘 진단해 주시길 예.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추은호 YTN 해설위원이었습니다.